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오늘은 1.2절 구조동력학책 1.2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2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동적 해석이 정적 해석과 다른 점입니다. 예전에는 정적 해석만으로도 충분했다라고 했죠.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구조물들이 점점 호리호리해지면서 동적 해석이 중요해지게 됐고, 뿐만 아니라 사용성, 필요라든가,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데 있어가지고 계측을 통한 구조물의 손상 추정, 건전성 평가에도 동적 해석이 동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의 1절을 보게 되면은 어, 정적 해석과 동적 해석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정적 해석과 정적 해석은, 동적 해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적 해석은, 동적 해석은 정적 해석하고 다르게 정적 해석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하중이 주어졌을 때 변이 하나 값이 나옵니다. 파란색이죠. 이렇게 변의 하나 값. 이런 자중에 의한 어떤 변이 값이 얼마다. 하지만은 동적인 해석은 하중도 변하고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뭐 이동 하중이라든가 혹은 지진 하중, 또 발한 하중, 예, 그 구조물의 응답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현상은, 구조물의 현상은, 구조물의 응답은 정적인 응답과 동적인 응답을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 자연 하중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은 응답, 구조물의 응답, 리스판스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하지만은 이러한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매 시간 변하는 응답을 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적인 해석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진이 만약에 10초 동안 가해지게 됐다, 혹은 바람이 100초 동안 가해지게 됐다라고 했을 때 지진 간격 0.005초 간격으로 매번 계속 해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바람이 100초 동안 가해진다라고 했을 때 몇 초당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적 해석과 동적 해석이 다른 점은 동적 하중이 작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동적 하중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하중입니다. 구조물의 정적인 해석에서, 정적인 응답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관성력이란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질량 효과가 있습니다. 질량 효과, 매스라고 하는데요. 관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차량이 가다가 급정거를 했을 때, 급정거, 앞에 차 때문에 급정거를 했을 때 뒤에 사람들이 앞으로 쏠린다든가 뒤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은 질량,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무게를 중력 가속도로 나눠준 것을 가지고 질량이라 부르고요. 모든 이런 물체들이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량은 자기가 하던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고 싶어하는 관성, 사람으로 봤을 때는 관습 혹은 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기가 하던 행동대로 계속 습관적으로 하던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질량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관성 현상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 잠깐 동영상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분량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국식 발음이네요. 초등학생들
뉴턴의 제1법칙 모든 것들은 평형입니다. 평형일 때는 움직이지 않죠. 가운데 것이. 평형이 깨졌을 때는 그렇죠. 제자리를 위치하려고 하죠. 이너시아, 관성력이란 뜻입니다. 버스에서 이너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죠. 원래부터. 여기 강제로 움직이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현상. 자, 여기까지가 현재 1.2의 1절 정적 하중과 동적 하중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절입니다. 1.2의 2절 동적 해석과 정적 해석이 다른 점 중에서 1.2의 2절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작용 하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중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요. 정적 하중과 동적 하중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습니다. 정적 하중이란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 특성이 변하지 않는 거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고정 하중이란 것은 그 자기의 자중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상지하중, 구에 놓여진 하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 특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언젠가는 변하죠. 하지만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때 눈을 깜빡거렸을 때 하나도 안 변했네? 라고 하면 정적 하중입니다. 동적 하중, 다이나믹 로드란 것은 지진 하중, 충격 하중과 같이 하중의 크기와 방향, 그리고 위치 등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동적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구조물의 응답도 응답인 뭐죠? 응답이란 것은 변이와 응력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수조가 있는데요. 하중이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할 때 그 응답도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런데 이 하중의 특성도 이렇게 정적인 성분과 동적인 성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응답의 특성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정적인 성분과 동적인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형 해석, 탄성 해석일 경우에는 이렇게 정적인 하중에 의해서 정적인 응답을 구할 수 있고요. 동적인 하중에 의해서 동적인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인 응답을 이렇게 더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 비선형 응답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중도 정적인 하중과 동적인 하중으로 나눌 수 있고 거기에 걸맞는 정적인 응답과 동적인 응답으로 나눌 수가 있다입니다. 동적 하중은 일반적으로 주기 하중과 비주기 하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기란 것은 어떤 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고요. 일정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구주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유튜브가 하나 더 있네요. 정적 작용하는 하중과 구조물의 응답의 관계입니다. 잠깐 유튜브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그림은 아마도 엔시스에서 갖고 온 그림 같은데요. 그림은 우리가 동적인 응답이라고 부른 것하고 정적인 평형입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총알이 어떤 물체에 봤을 때 굉장히 마이크로 세컨, 굉장히 마이크로 초 단위로 끊었을 때만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량, 이 얇고 호리호리한 교량은 정적인 현상과 다름없습니다. 예. 하지만은 얇고 호리호리한 교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전에 지어졌던 굉장히 뭉퉁한 건물들은 뭐 정적인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적과 동적이란 것은 스태틱, 다이나믹이란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시간 간격을 얼마나 짧게 자르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간격을 아주 굉장히 짧게 자라야 될 경우에 사용하는 해석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구조물에 사용하는 해석 방법하고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큰 놈들이 보는 시간, 동적인 시간 이력하고 작은 놈들이 마이크로한 세계에서 보는 시간하고는 서로 다르다. 정적인 현상과 동적인 현상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다입니다. 그래서 동적 하중은 주기 하중과 비주기 하중으로 나눌 수 있고요. 어, 주기 하중이란 것은 periodic load란 것은 사인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로 나타나는 조화롭다고 합니다. 혹은 기계 진동과 선박이나 터빈의 프로펠러 회전 등 기계에서 굉장히 어떤 모터처럼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주기성을 가진 하중으로 주기 하중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반복되지 않은 특성을 가지는 것을 비주기 하중, non-periodic load라고 부릅니다. 이 비주기 하중이란 것은 충격, 폭발, 지진, 파랑, 지진은 볼 때마다 다음번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는데 다음번에 어디로 튈지 갑자기 이렇게 튈 수도 있고 이렇게 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기 하중이라고 볼 수 없죠. 주기 하중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왔으니까 다음번에 밑으로 내려가겠지 또 올라가겠지 주기 하중입니다. 그래서 풍속, 바람, 교통 하중 이런 것들은 다 주기성이 없는 비주기 하중입니다. 그래서 이 하중의 진동수, 하중이 1초에 몇 번 튀느냐, 하중의 심장 박동수를 헤르츠라 부르고요. 헤르츠는 뭐냐 하면은 how many times a week, a second
1초에 몇 번 튀느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헤르츠의 역수를 가지고 역수를 나타내면은 그 단위는 세크, 초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주기라 부릅니다. 주기. 예. 위에 헤르츠는 요건 진동수라 부릅니다. 예, 하중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중의 주된 진동수하고 구조물의 고유한 진동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진동수, 고유한 주기, 예, 예, 고유한 진동수가 주보다 4분의 1보다 작다면,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 심장 박동수가 1초에 한 번씩 뛴다. 건물에. 그러면 이 고유 진동수는 1Hz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깥에서 가해주는 하중이 4분의 1Hz보다 작다면은 서로 충분히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동적인 현상으로 증폭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타코마 브리지 봤죠? 작다. 예. 다른 얘기를 하면은 구조물의 주기가 만약에 심장 박동수가 1초에 한 번씩 튄다. 주기가. 그리고 바깥에서 가해주는 하중이 4초에 한 번씩 뛰는 주기 하중이다. 그러면은 1초하고 4초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동적인, 서로 바람날 서로 간에 막 호흡이 막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뭐 굳이 동적인 현상, 그 정적인 해석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에, 동적인 해석을 쓸 필요가 없다. 엔지니어가 판단해가지고 정적 변이 응답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한 7% 정도뿐이 안 증가한다. 이러면 별로 동적인 뭐 이런 것은 안전계수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굳이 동적인 해석을 쓸 필요가 없다. 다음과 같은 하중을 가지고 주기 하중,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충격 하중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주기가 여러 개가 하나의 주기가 아니라 이런 주기하고 두 개의 주기가 같이 겹쳐져 있죠. 예, 두 개의 주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 경우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요놈 더하기 옵스, 요런 놈이 더 더해지게 되면은 아랫놈 같이 생깁니다. 요거는 지진 하중과 같이 굉장히 특이한 하중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중입니다. 1.2의 2절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